안녕하세요, 롬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태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열과 아토피 관련해서는 꾸준히 구독자분들의 영상 제작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태열과 아토피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아기 피부 보습을 위한 보습 제품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열은 한방에서는 갓난아기의 열증이라고 해서 아기가 모태에 있을 때 열을 감수해서 발생한다고 하고요. 양방에서는 태열을 지루성 피부염 혹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범주에 속하는 염증성 질환의 일종이다. 혹은 소아과 선생님에 따라 아토피의 전 단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태열은 임신부가 맵고 뜨거운 음식물을 많이 섭취한 경우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태열이 없는 아기가 없을 정도로 태열이 일반화되면서 태열의 원인이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과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임신부의 스트레스 혹은 방부제 같은 화학 첨가물 섭취로 인한 식생활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열을 아토피성 피부염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 그러니까 아토피의 전 단계라는 의견에 기반을 해서 태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열은 생후 한 달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두 달가량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열은 아기가 뒤집을 무렵 혹은 발을 땅에 디디면 없어진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태열은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딩젤이나 스테로이드성 연고 등을 사용한 관리는 사실 발랐을 때 그때뿐이지 다시 가려움증은 올라오기 때문에 수딩젤이나 연고를 바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첫째의 경우에는 생후 한 달 무렵부터 태열이 시작이 돼서 제가 이게 땀띠인지 태열인지 헷갈려 하면서 로션도 바르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한 달이 지나버리고 태열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좀 달랐습니다. 태열이 시작된 생후 한 달 무렵부터 아기의 얼굴과 등에 열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아기는 너무 가려운지 트림을 시킬 때마다 엄마 아빠 어깨에 얼굴을 막 부비면서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로션을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었는데요. 그래도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얼굴 피부가 전체적으로 얇은 딱지가 앉은 것처럼 버석버석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서야 너무 놀라서 저는 이 친구는 단순한 태열이 아니라 아토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소아과 선생님께 아기의 피부를 보여드리러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아토피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아토피보다는 비염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토피가 피부로 나타나는 것은 아토피성 피부염이고 호흡기로 나타나는 것은 천식 혹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더군요. 오마이갓. 사실 저는 비염이 있고 남편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와 남편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실 때 저는 정말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생님께 아기 비염에 대한 주의사항과 태열 관리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돌아온 후에 저는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태열 관리법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신경 써온 태열 관리법 5가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기에게 적절한 온습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온도는 20도에서 24도,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를 지켜주는 것인데 저희 아기는 비염이 있기 때문에 25도 전후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 목욕인데요. 목욕을 매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만 태열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보습과 청결 유지가 우선이라는 의견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하루에 한 번 진행하고 목욕 시 사용하는 바스 샴푸는 약한 산성, 약산성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기 피부의 보습을 철저하게 해줍니다. 태열이 있는 아기의 피부 장벽은 수분 손실이 쉬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저처럼 아기에게 로션 사용조차 꺼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태열이 있을 때는 보습제를 하루에 3회 이상, 많으면 5회에서 6회까지 발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수딩젤만 바르면 수분이 금방 증발하기 때문에 수딩젤 사용 시에는 보습크림을 함께 발라주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스테로이드성 연고의 효과는 바르는 그때뿐이라고는 하지만 아기의 가려움을 줄여주어서 고생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처방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아기에게는 순면으로 만든 옷을 약간 헐렁하게 입히고 아기 옷을 세탁할 때는 세제가 철저히 제거되도록 여러 번 헹궈줍니다. 섬유 유연제는 당연히 노고요. 긁는 것을 대비해서 아기의 손톱은 짧게 깎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침구류는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탁이 어려운 침구류는 진먼지, 진드기 등의 항원이 통과하지 않는 특수 커버를 덮어서 사용해 줘야 합니다. 청소기는 헤파 필터 청소기를 사용을 하면서 진먼지, 진드기 등이 배기구를 통해서 재배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둘째의 경우 태열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기의 피부 보습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민감한 편인 로운맘은 천연 성분의 보습제를 찾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태열 관리의 필수 제품으로 꼽히는 수딩젤과 보습크림을 여러 개 사용해 보았지만 초창기에는 결국 마음에 드는 수딩젤이 없어서 구매해둔 수딩젤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가 괜찮다고 생각된 로션과 보습크림, 바스 샴푸만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기 로션은 항상 제가 하루 이틀 먼저 사용해 본 후에 괜찮으면 그 다음에 아기에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가장 많은 협찬 제의를 받는 것이 로션이에요. 근데 제가 심하게 난임을 겪었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에 민감해서 로션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제품을 찾지 못하다가 오가닉 그라운드의 협찬 제의를 받았는데 성분이 좋아 보였고 수딩과 오일이 강점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충분히 배려해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협찬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본 제품의 포장을 풀어보니 여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로션 뚜껑이 들어있어서 회사에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니 저는 까다로운 편이어서 사실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수딩 젤과 오일이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수딩 젤과 오일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에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성분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EWG 등급은 당연히 모두 그린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등급이 빨간색이어도 허용되는 분위기인 향료도 저는 그린이거나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향이 없는 제품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EWG 등급은 화해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협찬받은 제품은 오가닉 그라운드의 로션, 수딩젤, 오일, 그리고 바스 샴푸 이렇게 4종인데요. 이 모든 제품의 성분이 EWG 1단계 그린이고 향 또한 천연 재료에서 나오는 자연향이라고 합니다.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 여부는 저는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자연유래 방부제를 사용하였는지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가닉 그라운드의 제품 검증은 공신력 있는 6군데 기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영국 비건 인증부터 국제 유기농 인증까지 6가지의 인증을 받은 아기 보습 제품은 오가닉 그라운드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림성과 흡수력 그리고 보습력의 밸런스인데요. 오가닉 그라운드의 제품 중에서도 특히나 수딩 젤과 오일 이 두 제품들만큼 흡수력과 보수력의 밸런스를 잘 갖춘 제품은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수딩 젤은 끈적임 없이 모두 흡수되어야 좋고, 로션과 오일은 두껍게 발리는 것보다는 얇게 발리면서 피부에 잘 흡수되는 동시에 피부의 수분감도 잘 유지되어야 좋은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발림성이 좋으면 보습력이 떨어지고 아니면 반대로 보습력이 좋으면 흡수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가닉 그라운드의 수딩 젤은 흡수력이 뛰어나고 오일은 오일 특유의 번들거림이나 끈적임이 적으면서 흡수력과 보습력이 동시에 좋아서 저는 처음으로 아기에게 수딩 젤과 오일을 꾸준히 발라주면서 저 또한 아기 제품들을 함께 슬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가닉 그라운드의 수딩 젤은 아기를 목욕시킨 후 몸 전체에 발라주고요. 아기의 몸에서 덜 건조한 부분에는 로션만 추가로 발라주고 좀 더 건조한 부분은 로션 대신 오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오일을 바르는 것은 제가 아직 거부감이 있어서 얼굴에는 수딩 젤을 바른 후에 뿌리마주 보습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가닉 그라운드에는 아직 보습크림이 없더라고요. 오가닉 그라운드의 정보가 잘 적혀있는 구매 가능한 링크를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